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은 페이지 252페이지 건축법 끝낼게요, 오늘. 페이지 252페이지에 13번 할 차례다. 맞죠? 네. 여기 안전관리 예치금이 2번 나왔는데, 저희 시험에 2번 나왔는데, 제목에 안전관리를 위한 예치금이란 건데, 저게 무슨 말인지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돼서 제목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거 하나 보여줄게요. 시레노트 94페이지인데 94페이지 요거야. 공사 현장을 갔는데 중간에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공사하다가 유치권 행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 유치권 행사를 왜 하냐면 뭘 못 받았죠. 공사 대금을 누구로부터 못 받은 거야? 이 공사를 진행한 사람은 건축주잖아요. 건축주가 공사 대금을 안 주는 거야. 왜 공사 대금을 못 받아서 저렇게 된 거냐면, 이게 총 공사비가 100억 들어가요. 만약에 100억 공사비가 들어가면 100억을 누가 줘야 돼요? 이 값이 건축주잖아. 네. 건축주가 시공하는 애한테 100억을 한 방에 주지 않아요. 이 공사가 이게 만약에 1년짜리다. 1년짜리다 그러면 나눠서 뭐 첫 달에 10억, 그 다음 달에 뭐 20억, 뭐 이렇게 나눠서 줘요. 이걸 그 기간이 공사가 완공이 되는 부분에 따라 조금씩 주는데, 이게 2개월까지는 잘 주다가 3개월 차 되는데 돈 안 주는 거야. 20억을 받아야 자기도 대금 받아다가 또 뭐 할 건데, 그러면 공사를 하는 게 맞아. 일단은 중단해야 돼. 중단해야지. 그럼 내가 지금 못 받은 20억을 받기 위해서 돈 내놔라 그랬더니 얘가 돈이 지금 없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서 유치권 행사해야 돼.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공사하면 안 되니까 자물쇠로 이렇게 뭐 잠가버려요. 못 들어오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 그럼 이 상태에서 이 동네에 새 건물 다 올라왔는데 얘 때문에, 이런 건물 때문에 주변 환경 막 좀 지저분해지고 저기 지나가면 위험해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막기 위해서, 야, 그러면 공사 현장에다가 안전을 위해서 좀 약간 예치금을 좀 받아놨다가 그동 가다가, 야, 이거 그러면 건축주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미관 좀 개선해라. 그럼 얘가 미관 개선할 것 같아요? 돈이 없는데 무슨 미관 개선을 해? 그러니까 얘네들 아무것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애초에 이 건물을 공사를 하겠다고 착공 신고할 때 돈을 내놔라. 그래서 공사 현장의 안전 관리를 위한 일치금이다 하는 건데, 옛날에는 연면적이 5천이었는데 이게 연면적 1000으로 바꿨어요. 그럼 규제를 세게 한 거야, 완화한 거야? 세게 한 거예요. 옛날에 5천 이상 큰 건물이었는데 지금은 연면적이 1000만 이상만 돼도 공사비를, 착공 신고할 때 총 공사비 몇 프로? 1%를 예치금으로 예치하래요. 그럼 이게 몇 억이냐면 1억이겠지? 총 공사비가 100억짜리면 그럼 1억을 현금으로 예치하고 있다가 나중에 공사를 중단했어. 또는 방치했어. 그럼 이제 허가권자가 가만 안 있고, 야, 개선해라라고 개선 명령을 할 거예요, 얘한테. 내가 이행해요? 이행 못해? 못해. 그럼 이제 얘가 갖고 있던 돈 있죠, 1억. 1억 가지고 이행을 안 하니까 강제로 집행해버리겠다. 이게 행정 대집행이에요. 근데 행정 대집행하는데 만약에 1억 5천을 쓴 거야. 그럼 5천만 원은 더 갖고 와야 되죠. 그럼 추가로 징수하면 되고, 그 예치금을 초과했다 그럼 추가 징수하면 되고, 만약에 5천을 썼어요? 5천 남았네? 5천은 나중에 돌려주면 되죠. 그래서 예치금으로 갖고 있는 건데, 만약에 이런 일이 없었으면 나중에 돌려주면 되죠. 그럼 1억만 돌려줘야 돼? 1억 플러스 알파 해야 돼? 알파, 은행에 넣어놨으면 이자 붙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자 붙여서 반환한다. 이게 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인데, 우리 시험에서 나온 거는 요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 쓰세요.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고, 지문으로 나오고 틀린 거 찾아라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런 유형 문제가 얘야. 일단 무슨 내용인지 알았으니까 뭘 틀리게 했는지만 확인하면 되지. 그럼 여기서 어딨어? 이 건축주를 믿어서 예치하라고 한 거예요? 못 믿어서 예치하라고 한 거예요? 못 믿으니까 예치한 거지. 근데 보증을 받았대. 그럼 보증을 받은 애가 알아서 할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경우 예치하지 않는다. 공사를 LH나 지방공사가 한대요. 그냥 믿는 애들이잖아. 예치한다, 예치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요거 관련돼서 지문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요. 자, 건축공사 안전관리 예치금에 대한 설명에다 틀린 걸 찾아라. 자, 연면적 일단 나왔어. 얼마? 1천 이상인데 조례 가정하는 건물이면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야 되는 대상에 해당합니까?
예, 근데 옛날에 이게 5천이었기 때문에 틀린 거였는데 지금은 맞는 질문이 된 거지. 그 다음에 2번. 안전관리 예치금은 총공사비의 몇 퍼센트? 1%였어. 1% 했었잖아. 1% 했었어요. 몇 프로? 1%.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번에 주택법의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공사가 분양보증했대요. 그럼 얘 믿어? 못 믿어? 그럼 얘는 예치할 필요가 없다. 그 건축물은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지 않는다. 틀렸네. 다음은 3번. 4번. 허가권자가 아까 공사 현장이 저렇게 방치가 되면 야 미관 개선에 야 너 해라 라고 안전에 위하다고 판단이 되면 허가받은 자 건축주에게 미관 안전관리 개선 명할 수 있다. 개선을 명했는데 이행을 안 하면 얘가 냈던 뭐 있어요? 예치금. 그럼 이제 허가권자는 개선 명령을 받았는데 이행하지 않으니까 이 예치금을 사용해서 행정 뒤집행할 수 있었나? 네. 맞잖아. 그럼 답은 3번이지. 그러니까 유형이 이런 유형 아니면 1천하고 1% 외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야. 안전관리 예치금. 또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수준입니다. 네. 됐고.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게 14번. 옥상 관련된 겁니다. 자, 옥상에 관련돼서, 옥상에. 자, 옥상에 올라가면 중간에 이렇게 있는 거, 이걸 우리 뭐라고 그러죠? 난간이라고 그래. 네. 난간이 이 높이가 옛날에 평균 신장 키가 우리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았을 때는 1.1m가 기준이었었거든요. 1.1m 기준인데 얘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무게중심점도 올라갈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1.2m로 개정했었어요. 몇 m로? 1.2m. 그러면 이 난간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1.2m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옥상을 가면 뭐 물건 같은 거 막 실어 놓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이렇게 해서 계단탑 같은 게 있거든요. 계단탑이라고 해서 계단으로 이게 옥상 올라가는 거. 문 여기 열면 항상 소리 나죠. 끼익 하자. 끼익 하고 뒤쪽에 누가 담배 피고 있잖아. 누워서. 원래 숨어가지고 피고 있잖아. 그럼 이런 공간이 있는데 해당 공간인데 이게 건축물이 되게 높은 거야. 만약에 여기가 11층이에요. 11층인데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을 더했더니 이게 1만 제곱미터 이상 된 거야. 그럼 이제 11층 이상층의 건물인데 11층 이상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1만 이상이면 나중에 대피할 수 있게 여기다가 헬리콥터 안착장이라고 그래서 헬리포트라고 그래요. 그러면 평지붕이면 헬리포트를 만들어 놓거나 빈 공간 확보를 해라. 근데 이게 경사지붕인 거야, 이렇게. 경사지붕. 경사지붕이면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대피 공간을 만들어야겠네. 그래서 이렇게 밑에다가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래요. 이걸 경사지붕 아래 대피 공간이라고 그래요. 그럼 얘 많이 만드는 게 좋아? 조금 만드는 게 좋아? 많이 만드는 게 좋은데 이게 용적률에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럼 저거만큼 팔아먹어야 되잖아. 애들이 안 만들 거 아니야. 그럼 뭐 계산할 때 빼주겠다. 용적률 계산할 때 빼주겠다 할 때 대피 주지할 때 대가 이게 뭐예요? 대피 공간이야. 어디 아래에 있는?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대피 공간은 이거는 바닥 면적에 넣겠다 안 넣겠다. 그러다 용적률 계산할 때 바닥 면적에 안 넣어요. 그리고 옥상에 가면 물탱크 있죠. 물탱크 같은 경우는 물탱크라는 게 옥상에 있는 이유가 뭐지? 수압 때문에. 이게 밑에 있으면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옥상 위에 있으면은 얘 구멍만 열면 물 떨어지잖아. 그래서 옥상에다 놓는데 그냥 주거용으로 쓰는 게 아니니까 바닥 면적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면 안 돼? 안 돼. 그런 것들을 써놓은 게 옥상 관련된 내용이야. 그리고 만약에 우리 적용할 때 이렇게 해서 대지에 적용할 때 대지 면적 얼마 이상이면 적용하라고 그랬지? 이 대지 같은 자식. 이 대지. 대지 면적 얼마?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적용하라고 했잖아. 그럼 여기 한 10% 정도 범위에서 적용을 해야 돼요. 적용해야 되는데 나 이거 조금 더 대지를 또 주차장으로 쓰고 싶어. 그러면 옥상에다가 적용을 하면 돼. 옥상에다 적용했는데 이 옥상 적용한 면적만큼을 대지에서 상계를 시켜주려고 했더니 옥상에 너무 많이 하고 대지에다 안 할까봐 옥상에 적용한 면적의 얼마를 3분의 2만큼을 대지 면적에 산정해 줄 건데 대지 적용 면적에 산정하되 절반은 안 된댔죠. 몇 프로는 초과하면 50%, 2분의 1을 초과하여 산입할 수는 없다. 이게 옥상 관련된 내용들인데 그 중에 뭐 맞는 거예요? 틀린 거. 틀린 거. 1. 건축물 옥상에다가 이렇게 적용했어요. 그럼 옥상 부분의 적용 면적이 얼마를? 3분의 2. 해당하는 면적을
대지 안에 해야 되는 적용 면적에 포함해서 산정할 수 있다. 요거 틀린 거네. 3분의 2예요. 그럼 2번. 옥상에 광장이 있을 때 출입했을 때 떨어지지 말라고 난간을 놔야 되는데 그 높이는 얼마 이상일 것?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할 것. 옛날에는 1.1이었는데 지금 1.2니까 시험에는 1.1로 나오겠죠. 그 다음에 11층 이상 층의 여기서 요거 밑에 거는 더하는 거 안 더하는 거야? 안 더해요. 11층 이상 층의 바닥 면적 합계가 얼마 이상? 1만 이상이죠. 그 15층 업무시설은 옥상에다가 뭐를 설치하든지 헬리포트 설치하든지 뭐라도 확보해야 돼요. 공간 확보해야 된다. 이건 무슨 지붕일 때? 평지붕일 때죠. 근데 평지붕이 아니라 경사지붕이라고 써 있으면 저게 아니라 뭐를 만들어라. 대피 공간. 대피 공간을 많이 만들려고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 이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네. 됐고 4번.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나 냉각타 여기에 올려놓는 거 이거는 주거로 쓰는 게 아니니까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맞죠? 그리고 우리 옥상에다가 광장을 놔야 되는 거는 이게 1층, 2층, 3층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5층 이상 되면 이게 한 10m에서 11m 넘어요. 그럼 11m 넘으면 사람들이 못 뛰어내리니까 옥상에다 광장 만들래. 그래서 옥상 광장 몇 층? 5층. 몇 층 이상? 5층. 5층 이상의 주점 영업에 쓰이는 경우에 피난 용도에 쓸 수 있는 옥상에다가 뭐 만들래? 광장. 옥상 광장 그럼 몇 층? 5층. 육상 광장은 6층. 칠상 광장은 7층. 옥상 광장은 5층. 뭐 끝났어요. 예. 옥상 관련된 거 전부 끝난 거예요. 예. 옥상 관련된 건 답이 1번이네. 그 밑에 해설에 요 질문이 나온 거야. 건축물의 옥상에다가 만약에 적용 비슷한 것들을 했다. 옥상 부분에 얼마를? 3분의 1을 대지 안에 내가 적용을 해야 되는 거에 산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그 대지 적용 면적이 얼마를 초과하면 안 되네. 50%를 초과할 수 없다. 요 두 개를 가로 안에 알맞은 숫자로 올바르게 나열한 거 이렇게 냈었어요. 됐죠? 요 정도 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가 3장이 다 끝난 거고 이제 4장으로 갑니다. 여기 파트가 그 중개사하고 제일 관련성이 높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하면 푸는 거고 암기 못하면 못 푸는 건데 뭐가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부동산 건물을 중개하는 데 있어서 건축물에 대해서 니네들 건축법은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니 하고 넣어놨는데 구조재료는 건축사들이 배워야죠. 그죠? 구조재료잖아요. 그래서 이건 단순 암기해야 되는 거 몇 개 빼고는 뭐 4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약간 암기할 게 많아요. 그래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일 잘 나오는 거 면적 충수 이거 잘 나와요. 면적하고 충수 산정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일단 1번에 요거는 건축물의 1층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건물을 졌는데 이렇게 1층을 이렇게 해서 필로티 형태로 해놓은 거 있죠. 그래서 주차장으로 쓰는 거죠. 요거 바닥 면적 있죠. 요거 우리 계산할 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면 1층에 주차에 전용되는 요 필로티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나라 다락이 뜻이 뭐죠? 다락이 뭐야? 다락이 뭐야? 이게 방이 있으면 방에서 일종 공간을 이렇게 해서 창고 형태로 쓰던 게 있어요. 그래서 층을 나눈 건 아닌데 문을 열면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있는데 거기 되게 좁죠. 그 다락의 높이가 이게 1.5m를 넘잖아요. 그럼 층수에 들어가요. 그럼 층수에 안 들어가려면 1.5m 이상 해야 돼요. 그거보다 작게 해야 돼. 작게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올라갔을 때 다락은 다 좁았던 거잖아. 그래서 1m, 1.5m 이하는 바닥 면적이 안 넣어요. 그럼 만약에 1.5m보다 크게 해버리면 바닥 면적이 넣으면 한층 더 짓지 그냥. 그잖아. 그래서 항상 다락은 좁았다. 왜? 높이가 몇 미터 이하로 돼 있어서 1.5m 이하로 돼 있어요. 근데 이게 경사지붕이면 평균 높이 1.8로 잡아 있어. 근데 지금 이제 층고가 몇 미터네? 2m면 1.5m 넘었네? 그럼 얘는 바닥 면적에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지. 바닥 면적에 산입 된다. 기준이 몇 미터기 때문에 1.5m이기 때문에. 그리고 용적률 산정할 때 대피 주지할 때 초고층 건물에 뭐죠? 피난 안전 구역은 많이 하라고 조금 하라고. 야, 우리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바닥 면적에서 뭐 한다? 제외. 그래서 요 면적은 연면적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뭐 계산 시. 그래서 저 앞에 단어가 있어야 돼요. 용적률 산정할 때라는 단어가 없으면은 바닥 면적 다 다도하는 거예요. 연면적에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뺀다. 그리고 우리 층이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고 이렇게 생긴 건물도 있어요. 교회 같은 거 본 적 있죠? 근데 여기 층이 없어. 근데 높이가 지금 이제 12m야. 그럼 이거를 1층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층의 구분이 안 되면 몇 메다를 4m를 몇 개 층으로? 한 개 층으로 보니까 4, 30이니까 몇 층 건물이야? 3층 건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여기는 8층이고 여기 6층이야. 그럼 이 건물은 원래 몇 층 짓고 싶었을까? 8층 짓고 싶었는데 못 짓은 거지. 일조제한 이런 게 걸려서. 그래서 뭐 이런 일조제한 걸렸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거 가중평균을 층층으로 보는 게 아니라 층이 많은 층 있죠. 많은 층을 뭐로 본다? 층수로 본다. 그럼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이 말이 나오면 몇 메다가? 4m가 하나의 층이다. 맞죠? 이거는 건축법입니다. 근데 주택법은 일반적으로 3m 봐요.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4m. 그리고 주택의 발코니 바닥은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된다? 우리 발코니가 여기 이렇게 해서 튀어나온 거 있죠, 이렇게. 발코니 튀어나올 때 몇 미터까지 공짜로 했죠? 1.5m까지 나와도 상관없겠죠? 만약에 2m 나왔어, 이렇게. 2m 나오면 이 부분은 바닥 면적에 넣고 안 넣고? 안 넣고. 이 부분만 바닥 면적에 산입 안 됐어요. 그러면 전체가 바닥 면적에 산입되는 게 아니라 1.5m를 넘는 부분만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근데 전체가 바닥 면적 산입된다니까 틀렸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5번. 요런 거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여기 대지 면적하고 건축 면적이 나오면 대지 면적은 건축선하고 관련된 거 위주로 나오고 건축 면적은 한 개의 건물의 가장 바깥벽을 뭐라고 하죠? 외벽. 외벽이 없으면 외곽 기둥이 있어요. 걔네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건 하늘에서 뭐한 거? 투영. 외벽의 중심선으로 수평 투영한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는데 대지는 대지를 하늘에서 그냥 뭐 하면 돼? 수평 투영하면 돼. 대지 면적은 대지의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요거 보세요. 혹시 4m 도로야. 건축선이 어디예요? 그러면 대지하고 도로의 무슨 선? 경계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이거 들어봤죠? 그럼 이제 요 상태인데 이게 만약에 2m인 거예요. 소요 너비가 4m가 안 갖춰졌잖아. 그럼 중심선을 거서 중심선의 소요 너비 얼마만큼을? 2분의 1.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을 뭘로 해? 건축선으로 해. 그럼 여기는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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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가 돼야 4m 되는 거죠. 그럼 여기 1m니까 요 1m 부분 요거는 도로로 쓰는 거니까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제외한다. 근데 만약에 이쪽에 하천이 지나가거나 경사지거나 철도가 있어요. 그럼 4m 확보를 하려면 이 경계가 있는 이 선에서 소요 너비만큼 물러나야 되죠. 요것도 뭘로 쓰는 거예요? 도로 쓰니까 대지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각전제라고 그래서 도로야. 그러면 회전 반경을 하기 위해서 여기 양쪽이 8m 미만이고 사이각이 120도 미만이다. 그럼 이 교차점에서 일정 거리를 물러난 요 점하고 요 점을 연결한 선, 이걸 뭐라고 그래? 건축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회전 반경으로 쓰는 거죠. 여기도 대지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후퇴되는 부분은 대지 면적 산입 안 하는데 만약에 이게 4m 도로인 거야, 그냥. 4m 도로인데 도시 미관을 좀 정비하려고 건축선을 후퇴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지정한 거는 미관 정비용이지 도로용이 아니란 말이야. 걔네들은 대지 면적에 그대로 산입한다. 그래서 소요너비 미달이 되는 사유로 건축선이 이렇게 후퇴가 되면 그 사이 부분의 면적은 대지 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무슨 건축선은? 지정한 건축선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요거 조심하면 돼. 그리고 내 땅의 일부가 내 땅에 여기 공원으로 들어갔어요. 이렇게 공원으로 들어가면 이거 수용될 거죠. 그럼 요거 전체 대지 면적에서 이거 포함해야 돼, 제외해야 돼? 그래서 내 땅에 도시공객 시설인 도로, 공원 이런 게 결정이 되면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론은 대지 면적 문제 나오면 대지 면적에 포함되냐 안 되냐 이거 문제야. 건축성 관련된 거. 그다음에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인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렇게 처마가 이렇게 나왔어. 처마가 나오면 처마 있는 요 부분이 요 부분 요 건축 면적에 넣어야 돼? 넣으면 안 돼요? 넣으면 안 되죠. 그럼 넣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쓰니까 뭐라 그래? 이렇게 빼죠. 이렇게 빼가지고 여기 부분을 공짜로 쓰는 거잖아. 이런 애들 나오니까 몇 미터까지 공짜다. 1m, 한옥은 2m, 전동 4차는
4m. 그리고 우리 축사의 삼돌이 밥줄로 나온 거 3m. 여기 한옥은 몇 메타? 2m. 축사 삼돌이 3m. 전동 4차는 4m까지 후퇴돼도 그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외되는 거예요. 지표면에서 계단같이 몇 미터 이하? 1m 이하 부분은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중이용 업소에 연결된 폭 2m 이하의 옥에 필요한 계단에서 건물이 있는데 옆에다가 벽 뚫어가지고 탕탕탕탕 계단 만드는 거 있죠. 그럼 그게 폭이 2m 이하면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어린이 탈출로로 2층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화재가 나면 탈출로로 만들려고 이렇게 벽 뚫어가지고 미끄럼돼 있는 거 있죠. 그냥 건축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러니까 이것도 또 크게 만들까봐 몇 폭이 몇 메타? 2m. 요거는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건물하고 이 건물 사이에 보행하기 위한 통로 있죠. 차량 통로 또는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경사로는 건축물 위에 지붕이 있더라도 걔는 건축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생활 폐기물 보관함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생활 폐기물 보관함 의류수거함 있죠. 걔네들은 주거로 쓰는 게 아니잖아.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건축 면적하고 대지 면적이 나오면 이런 거 위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층수 산정할 때 아까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상 5층에 지하 2층이면 얘 몇 층 건물이에요? 5층 건물이야.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아서 몇 층이다? 5층 건물이야. 그리고 옥상에다가 옥상에다가 승강기 탑하고 계단탑 같은 걸 만들었어. 여기. 그럼 요 면적 있죠. 요 면적. 요 면적하고 이 건축 면적 있죠. 요게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다. 이하면 요거 높이에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 높이에도 포함 안 하고 뭐에도 안 넣어? 층수에도 안 넣어. 층수 안 넣어. 근데 만약에 얘를 크게 해가지고 8분의 1을 초과했다. 8분의 1을 초과했다가 어디에도 넣고 높이에도 넣고 층수에도 넣어. 층수에도 얘 넣는 거야. 층수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들이 8분의 1 이하라고 하니까 얘가 이거를 어마어마하게 올렸다. 이걸 높이 안 넣는다는 건 너무한 거 아니냐. 그래서 몇 미터까지만 안 넣는댔죠? 12m. 12m까지는 높이에 산입을 안 하고 12m 넘는 부분은 높이에 산입한댔죠?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건축 면적하고 옥상의 옥탑, 뭐 기념탑, 뭐 철탑, 옥탑 뭐 이런 거 있죠? 걔 투영 면적이 8분의 1 이하면 높이 층수 산입 안 하되 몇 미터까지만 12m까지만 12m를 넘는 부분은 높이에 산입한다. 근데 만약에 8분의 1 초과했어. 그럼 다 넣어요. 높이에도 넣고 층수에도 넣는다. 네, 됐고. 그다음에 아까 층수가 다르면 가장 뭐 한 층? 많은 층을 층수로 보고 층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몇 메다마다 4m마다 하나 층으로 본다. 여기까지. 층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문제 1번이 혹시 이거 2, 4? 2, 4 맞아. 2, 13, 9, 10, 지, 문, 3, 특, 주.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이거 뭐지? 배웠는데. 2, 13, 9, 10, 지문, 3특주라고 외웠어. 손바닥에 쓰라고 막 해가지고. 예. 저게 뭐야? 그러면, 설계를 한 사람이 설계 도면을 이제 건축주한테 줄 거 아니에요? 건축주가 허가 신청할 때 이거보다 좀 크면 이거 위험하니까 지진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거 위험하니까 야, 이거 2층 이상이면 그 안전 확인했다라는 서류 제출해라. 몇 층 이상? 2층. 연면적은 얼마? 200. 높이는? 높이 13m. 처마 높이. 어처구니가 없네 그랬잖아요. 그리고 기둥거리 10m. 지진구역 문화유산 3m 이상 돌출됐을 때 특수구조 또는 주택, 모든 주택 다 내야 돼. 얘네들은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해야 되는 거야. 근데 6, 특, 다, 준, 3, 필지 이거 들어봤어요? 손바닥 옆에 있던 거. 얘는 구조기술사가 협력해줘야 되는 거. 몇 층 이상?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3층 이상의 필로티 구조 형태 지진구역이에요. 이거 해당되면 이거 누구한테 가서 구조기술사한테 협력받으래요. 어디서 배운 거 같을 거야. 손바닥에 있었던 거. 근데 문제가 설계자는 구조안전 확인할 때 구조기술사 협력받아야 된다.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 것 찾으래요. 그럼 육특 다준 삼필지 찾으라는 얘기잖아. 기억이 안 나면 찾아줄게요. 손바닥 어디 갔니? 102? 알겠다. 이거 육특 다준 삼필지 써 있잖아. 6이 뭐해? 6층 이상 특수구조 다중이용 준다중이용 3층 이상 필로티 지진구역. 요거는 구조기술사 협력 받아오세요 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가 6특 다 할 때 6이 뭐야? 6층 이상 특수구조 다가 뭐야? 다중이용 3필지 지진안전 확인 대상 아닌 거는 2번이다. 이거 찾는 거야. 그러니까 외운 사람 풀고 못 외운 사람 못 푸는 거. 너무 단순해요. 그러니까 공부한 사람 풀고 안 한 사람 못 푸는 거예요. 맞죠? 2, 2는 4가 맞아요. 여기서는 2, 2, 13, 9, 10, 지문, 3특주. 얘가 그거야. 얘가 이거. 구조안전 확인을 하는 건축물 중에서 건축주는 해당 설계자한테 야 구조안전 확인 서류 줘봐. 구조안전 확인 서류. 이거. 착공 신고할 때 서류 허가권자한테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할 필요가 없는 거 골라보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일단 건축물의 용도 규모를 고려한 중요도가 높은 건물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게 이게 지진구역이에요. 이게 지진구역이야. 그럼 지진구역은 제출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지. 예. 그리고 2 할 때 2가 몇 층? 2층. 연면적은 200 이상이 아니니까 얘는 제출할 필요가 없다. 얘는 제출할 필요 없으니까 골라야지. 어처구니가 없네. 처마 높이는 9m 이상입니까? 이상이니까 제출해야지. 높이가 13m 아니죠. 제출하지 않는다. 기둥 거리 몇 메다? 몇 메다? 기둥은 10. 2, 13, 9, 10. 10이 이거예요. 10m 이상이어야 되잖아. 아니니까 제출하지 않는다. 제출하지 않는 거 고르세요 했으니까 니은, 리을, 미음. 니은, 리을. 4번이네.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는 사람은 되게 쉬운데 못 외우는 사람은 돌아버려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기억 안 나. 그러니까 30분을 줘도 못 풀어 이건. 외우는 사람 아니면 30분을 줘도 100분을 줘도 못 풀어.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푸는 유형이다라고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 3번은 요 3번은 밑에 해설 먼저 제가 보고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나라는 건물 지을 때 여기 용도랑 여기 용도가 상극이면 들어가면 안 돼. 얘는 불이 너무 잘 나는 거야. 불이 엄청 나는 거고, 얘는 불이 나면 대처가 안 되는 애들이야. 대처가 안 돼. 불 나면 대처 안 되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치원, 어린이집. 걔네 불 나면 좋아해요. 불났다. 처음 봤잖아. 그럼 걔네들하고 여기 공장인데 불이 맨날 나는 공장이야. 같은 건물 안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시설과 오른쪽에 있는 시설은 동일한 건물 안에 설치 못해요. 그러니까 중개업 할 때 이미 만약에 저 밑에 어린이집 있잖아요. 밑에 자동차 정비 공장 이거 입점 못해요. 중개하시면 안 돼. 왜? 인허가가 안 나와요. 왜? 동일한 건물 안에 상극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잘 봐봐요. 예? 의료시설,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장례시설, 산후조리원. 그럼 얘네들 특징이 어때요? 화재가 나면 대처가 잘 되는 애들이야? 대처가 잘 안 되는 애들이야? 잘 안 되는 애들이잖아. 의료시설은 다 누워있잖아요. 마음만 굴뚝이지 불나면. 공동주택이면 낮에 다 젊은 사람들 나가면 누구만 남아? 애들하고 노인만 남잖아. 그래서 애들 노인 남는 거고 애들하고 노인만 남잖아요. 장례시설은 지금 그분 가셨잖아요. 지금 막 울고 있는데 불났대. 이참에 당신 따라 갈라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화재 대처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화재 대처 되는 거 안 되는 거? 힘 다 빠졌죠. 산후조리원. 이런 건물 안에 옆에 만약에 위락설 술 먹다가 불 지르고 이렇게 하는 애 있잖아. 위험물 저장 처리설, 공장. 근데 뭐는 뺐네? 기숙사가 공장에 딸려 있는 기숙사 있죠. 근데 기숙사는 공장에 근로자가 쓰기 위한 거기 때문에 허용하겠다. 누구는 허용하겠다. 공장하고 기숙사, 여기 공동주택에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잖아요. 근데 공장하고는 안 돼요. 근데 누구는 괜찮아. 기숙사는 괜찮아. 자동차 정비 공장 있죠. 얘 정비 공장 토치 갖고 뭐 하는데 불 잘 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건물 안에 설치 안 돼요. 근데 문제가
방화상 하나의 건물 안에서 장애가 돼. 서로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같이 설치할 수 없는 경우로 얘는 거리가 먼 거 찾아라. 가능한 거 찾으라는 얘기죠. 잘 봐요. 의료실 누워있죠. 불 잘 나죠. 안 돼. 아동 관련하고 공장 같이 들어가면 안 되죠. 기숙사 공장은 되잖아. 그리고 공동주택 위험은 안 되죠. 의료설하고 자동차 관련은 안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한 건 뭐야? 기숙사 공장이야. 그래서 기숙사 공장은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아두고 가셔도 돼. 공장에 있는 근로자가 살기 위해서 기숙사 만들어놨는데 그걸 못 들어오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요거는 뭐냐면 보행거리라고 그래서 우리 보통 계단이 어디 혹시 있는지 아세요? 계단이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가운데 있어요. 고민하지 마요. 계단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있어. 그럼 계단에서 여기 출입구 있는 층 있죠? 바깥으로 나가는 층을 피난층이라고 그래요. 피난할 수 있는 층. 1층을 피난층이라고 그래. 경사지 같은 경우는 여기도 피난층, 여기도 피난층일 수 있어.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피난할 수 있는 층을 피난층이라 하는데 여기 사람이 오래 머무는 곳을 뭐라고 그러죠? 거실이야. 거실에서 화투 치고 있었어. 이렇게 셋이서. 3명 모이면 무조건 화투죠. 쓰리고 멍따에다가 지금 5강까지 했어. 얘 인생 거의 끝날 때 됐어요. 근데 이 판을 덮을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거 하나. 담배 한 대 피는 거야. 라이터를 여기 옆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분명히 이렇게 커튼 쳐놨겠죠? 커튼에다가 살짝 넣으면서 불 날 거 아니야. 불이야 그러면 이거 엎어도 되잖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불 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타서 죽어요? 지식해서 죽어? 지식해서 죽기 때문에 사람이 숨을 막고 뛸 수 있는 최대 거리를 보니까 30m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걸 보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라고 그래요. 그걸 보행거리라고 그래요. 그럼 이 거실에서 여기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이라고 그래. 직통계단에 이르는 거리가 30m를 넘으면은 다 죽는다는 얘기죠. 그럼 법에서는 거실에서 피난층까지 이르는 직통계단에 이르는 거리가 몇 미터보다 작아야 된다. 30m 이하여야 돼. 근데 여기가 주요 구조부 내화 구조로 돼 있대요. 그럼 잘 안 타죠. 그럼 걔는 30m야 좀 더 넓어도 돼. 넓어도 돼. 50m여도 된다. 근데 여기가 무인화 공장이야. 무인화 공장이면 더 높아도 되죠. 그럼 100m여도 된다. 그래서 이걸 보행거리라고 하는데 피난할 수 있는 층에서 보행거리에 관한 설명이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된 거. 1. 피난층이 뭐예요? 그러면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있죠. 1층이 출입구 있잖아. 걔네들 같은 경우는 피난층이라 하는데 그거가 아닌 층이잖아요. 여기 외층에서 피난이나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이 직통계단 있죠. 거기까지 거실에서 각 부분에 이르는 계단까지의 거리를 아까 무슨 거리라 하고 무슨 거리? 보행거리는 몇 미터보다 이하여야 된다. 3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30m인데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뭘로 돼 있네? 내화 구조는 불에 견디는 구조고 잘 안 타는 거를 불연제로라고 그래. 그러니까 내화 구조, 우리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 있죠.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구조라고 돼 있어요. 이거 내화 구조다. 근데 공작물 같은 경우는 굳이 내화 구조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잘 안 타는 구조니까 뭐 불연제로 하면 돼. 그럼 그렇게 되면 보행거리가 30m보다 넓어도 되겠네. 그래서 몇 미터? 50m. 50m 이하로 해도 된다. 근데 스프링클러가 있는 거야. 이 위에. 불 나면 스프링클러 물 쫙 빠지는 거 있죠. 그럼 그때는 75m여도 돼. 근데 무인화 공장이야. 사람이 없어. 몇 미터여도 돼? 100m 이내로 해야 된다. 그 중에서 여기 안에 들어갈 거니까 30에서 50m니까 1번이 답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단순한 수치 암기하는 거라 시험 문제 나오면 30하고 50 찾는 거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를 알고 있어야지. 보행거리는 우리나라는 몇 미터 넘으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계단을 가운데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왼쪽에다 놓으면 끄트머리에서 여기 못 가잖아. 그러니까 가운데다가 계단 넣어야 이쪽에 30, 저쪽에 30, 다 30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근데 주요 구조부를 뭘로 하시면 돼 그럼? 내화 구조 하시면은 50m까지 길어도 돼. 예. 근데 그래서 계단이 항상 하나 있어 이쪽에 하나 더 있잖아. 이쪽으로 하든 저쪽으로 하든 거리가 50m 넘어가면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나온 게 보행거리다 이 뜻이에요. 됐고. 그 다음에 방화지구는 주로 어느 지역이 주로 방화지구 지정될 것 같아요? 주상공록 중에서. 건물이 붙어있는 데까 떨어져 있는 데까? 붙어있는 데면 어디예요? 우리나라 상업지역은 거의 다 방화지구예요.
그럼 주요 구조부를 아까 제가 뭐로 하랬죠? 건축물은 내화 구조로 하랬어. 근데 공작물은 불연재료. 그럼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찾으세요. 잘 봐요. 예. 일반 상업, 근린상업, 준지구 다 상업 기능 있는 거죠. 그런 지역이 주로 상업 지역이 대부분 방화지구예요. 그럼 그 안에 건물의 주요 구조부가 뭘로 돼 있네? 내화 구조면은 좀 규제 완화해줘도 되죠. 건폐율 용적이 완화해줘도 되잖아. 그래서 건폐율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 저 세 가지 땅일 때만. 그 다음에 이 방화지구 안에 건축물에 저기 앞에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건축물. 얘는 뭐예요? 공작물. 얘 주요 구조부 아까 외벽 뭘로? 내화 구조로. 공작물은 지붕 위에 설치하는 거 주요 구조부 뭘로? 불연재료. 틀렸네. 예. 그러니까 단순히 외우는 거라서 설명해도 웃긴 게 그냥 이렇게 규제하겠다 이 뜻이라서. 그럼 얘 틀렸죠? 자, 방화지구 안에 공작물 중에 우리 3m 높이의 공작물의 주요 구조부 이것도 뭘로 하래? 불연재료. 방화지구에서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요거 화재가 많이 나니까 창문 할 때요. 이거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이라면 방화 설비, 물 쏠 수 있게 방화 설비 해야 됩니다. 무슨 설비 하래? 방화 설비. 한번 읽어두시고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 뭐로? 내화 구조. 공작물은 불연재료. 끝. 됐고 그 다음에 6번. 이게 면적이 더 잘 나와요. 그러니까 6번이 제일 잘 나와요. 자, 봐요. 면적 등의 산정 방법인데 틀린 거 찾으세요. 해서요. 일단 1번. 공동주택인데 지상에다가 조경시설에 했던 면적이 있어. 그럼 걔 바닥 면적에 산입한다 안 한다? 지금 이거는 옥상에 한 게 아니라 공동주택인데 잘 봐요. 이게 아파트거든요. 중간에 이렇게 좀 뻥 뚫린 거 본 적 있으신가? 여기다가 조경하고 어린이 놀이터 만들고 한 데 있어. 이거 여기다 조경해놨거든요. 사람들 여기다 쉬고 있어. 이 공간은 야 이건 실공간으로 만든 거니까 얘는 바닥 면적에 넣지 말자. 그래서 얘는 이 조경시설 면적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권장사유예요. 많이 하시라고. 지하주차장 경사로 있죠. 여기 비 맞지 말라고 지붕 해놨지만 얘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 건축 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아까 했던 거네. 3번.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하는 주택이면 태양열 주택이면 정부가 많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하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들어. 태양열 주택 설치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건축 면적을 산정할 때 원래 외벽의 중심선이잖아요. 얘네는 내층 내륙벽으로 기준 잡아. 안에 외벽 중 내측 있죠. 내측의 내림벽 중심으로 한다 해서 얘는 한 번만 들어두시면 돼. 외우지 않아도 돼요. 잘 안 나와. 그 다음에 4. 용적률 산정할 때라는 단서 줬죠. 여기서 지하층이죠. 지하층은 원래는 연면적에는 들어가지만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다. 몇 메다? 4m마다 하나 층으로 보고 층수 산정한다. 맞지? 그래서 답은 2번이 된 거고. 그 다음에 7번. 자, 요거. 자, 면적의 산정 방법인데 틀린 거 찾는 건데, 층고라고 하면, 봐봐요. 건물이 이렇게 있어. 자, 층고의 뜻이 뭐예요? 층고. 층의 높이를 층고라고 그래요. 그럼 요 2층인데, 2층 높이 산정할 때, 얘가 지금 현재 여기 서 있잖아요? 요 바닥 있죠? 요 바닥에서 위층에 올라가면 얘가 또 닿는 바닥면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그럼 요 바닥에서 여기까지를 우리 층 높이라고 그래요. 그럼 아래층 바닥 구조체 윗면이에요? 아랫면이에요?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를 뭐라고 한다? 층고. 그래서 위아래 윗아래 할 때 윗이라고 했잖아. 윗아래 했었잖아. 그래서 여기 층고란 방의 바닥 구조체 먼면에서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 윗면까지를 이거를 층고. 근데 만약에 여기처럼 강단이 있잖아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면적에 따라 무슨 평균 해야 돼? 가중평균. 층의 높이가 다른 부분이 있어 여기처럼. 그러면 그 부분은 면적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로 산정하겠죠. 됐고 2번. 또 나왔네. 용적률 산정을 위한 연면적에 한계동의 각층 바닥 면적 다 더한 걸로 합니까? 다 더한 거야? 뭐는 빼야지. 지하층을 제외한 바닥면 합계로 한다 그래야지. 지하층 제외한다고 그래야 되는데 틀렸네. 3번. 이거 아까 했다. 공동주택인데 중간에 조경, 어린이 놀이터, 쉼터 같은 거
또 지하에 있는 기계실을 지상에 올렸어. 좋은 거잖아요. 많이 하라고 두 글자로? 두 글자로? 권장 사유일 때는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그래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 생활 폐기물 보관함 면적은 바닥 면적 산입하지 않는다. 바닥 면적 산정할 때 우리 그 주유소 있죠, 주유소. 주유소는 이렇게 생겼는데 요게 바닥 면적이다 그러면 안 된댔죠. 처마는 아까 몇 미터까지가 원칙이 공짜지? 1미터까지 공짜라 어디로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몇 미터를 후퇴한 1미터씩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걸 하늘에 투영해야 되죠. 그래서 바닥 면적 산정할 때 벽, 기둥, 구획이 없는 건축물, 주유소 같은 거는 지붕 어디서 끝에서 수평거리 몇 미터를 1미터 후퇴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 바닥 면적이다. 그렇죠. 아까 대지 내 땅에 도시공객 시설같이 도로나 공원이 들어가. 그럼 뭐 되죠? 수용. 그럼 그 부분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한다. 맞죠? 그래서 답 2번 된 거야. 다 시험에 나왔던 애들이야. 됐고. 그 다음에 10번. 층수 산정인데요. 층수 산정도 잘 나와. 그러니까 면적 아니면 층수인데 틀린 거 찾아라. 층수. 자, 아까 옥상에 수평 투영 면적 했던 그 면적 합계 있죠. 걔가 건축 면적이 얼마? 8분의 1 이하면 높이도 산입 안 하고 층수도 산입 안 하는데 몇 미터까지? 12미터까지. 그럼 여기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습니까? 네. 높이에만 포함돼? 높이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다음 몇 미터까지? 12미터까지야. 근데 이게 만약에 아파트인데 공동주택인데 50평짜리 아파트면 이래도 되거든요. 근데 50평짜리 아파트를 중간에 쪼개면 25평 아파트죠. 위에 승강기가 하나 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바닥 옥상에 있는 면적이 좀 더 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동주택인데 여기 85제곱미터 이하 있죠. 85 이하짜리는 승강기 탑이 더 있어야 되잖아. 그때 걔는 8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 그래서 사업계획 쓰임받아 건설한 85 이하의 공동택이면 8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1을 이하인 경우에 층수 산입하지 않는다. 맞고,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뭐라고? 지하는 층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면 몇 메타마다? 4m마다 한 층으로 보죠. 층의 구분을 달리할 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층수를 한다. 그러면 답은 요거 때문에 틀렸죠. 답은 얘는 높이하고 층수에 안 넣는데 8분의 2하라 하더라도 근데 이게 20m짜리면 몇 미터까지는 안 넣고 12m 안 넣고 몇 미터는 8m 높이 넣어야지. 높이에만 산입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 문제로 많이 내요. 답 1번이고 11번 가보자. 10번인가? 10번. 대지 면적 산정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대지 면적 아까 할 때 대지 면적은 대지의 무슨 면적이라고 했죠? 정의가 이 대지를 수평 투영한 면적. 이게 대지 면적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렇게 굴곡이 있으면 이 면을 따라가 면적이 아니라 하늘에서 투영한 요 면적을 대지 면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토지 용계 확인선에는 200평인데 건축물 대장 보면 192평이야. 경사지 부분의 면적이 아니라 투영한 면적이라서 그래요. 그러면 2번 도로가 소요 높이 몇 미터인데? 4미터의 미달로 인해서 대지 안으로 물러났어. 그 부분은 도로로 쓰는 거죠. 그 건축선과 경계선 그 사이 부분은 이건 도로로 쓰는 거니까 대지 면적 산정 시 뭐한다? 제외한다. 맞네. 3번 도로에 접한 모퉁이면 아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가각전제된 거 요거. 요 부분은 자동적으로 가각전제된 거죠. 요거 도로로 쓰는 거라 이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 산정 시 제외된다. 맞고. 시장 운수가 지정한 거 있죠. 지정한 건 도로로 쓰는 거 아니라 미관 정비만 하는 거야. 그럼 대지 면적에 산입한다. 이 지정한 건축성과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포함된다. 틀렸네. 5번. 대지 안에 만약에 내 땅에 도로, 공원이 들어가면 수용당할 땅이죠. 대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맞네. 답은 4번. 11번. 이거 4개를 다 물어봤네. 대지 면적, 건축 면적, 바닥 면적, 연면적. 틀린 걸 찾으래요. 1번 틀리면 이제 사람도 아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 건축물에 딸려있는 주차장 있죠. 이거 지하층 있지. 걔는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대, 피, 주, 지. 지하층하고 주차장 있죠. 얘는 포함한다 안 한다. 그래서 여기 지하층하고 뭐야? 주차장. 이 부분은 대지의 연면적 계산할 때 뭐 한다? 제외. 이 한옥의 경우는 외벽에서 몇 미터 이상 돌출돼도 건축 면적에 포함하지 않죠. 한옥 2, 한옥은 2m, 축사는 3m, 전통 사설 4m, 그리고 전기차 충전소 있죠. 충전할 때 이거 튀어나오는 거는 충전, 두 글자니까 2m. 그거까지는 기억하셔야 돼. 답은 2번이네. 준초고층인데 피난안전구역 또 나왔다. 피난안전구역의 면적과 경사지붕 아래에 있는 무슨 공간? 대피공간. 대피, 주, 지. 걔네는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독주택이나 공동택이 이렇게 노대같이 발코니 튀어나온 거 있죠. 그럼 몇 미터까지 공짜죠? 그럼 노대가 접한 가장 긴 외벽에 1.5를 곱한 값은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공제해야지. 공제한 나머지 면적을 바다 면적에 산입한다. 맞지? 소요너비가 미달돼서 4m가 안 돼서 후퇴된 거죠. 그 선과 도로 사이 부분은 대지 면적의 산정에서 뭐한다? 제외한다. 맞나요? 그 답은 2번. 이거를 최근에는 계산 문제로 많이 내요. 그게 12번입니다. 얘 보고 뭐 물어보는지부터 동그라미 쳐야 돼요. 얘 그림을 줬는데 대지 면적은 1000이라고 줬고 지하 2층이고 지상 4층인데 여기 용적률이 최대가 300%래요. 그럼 얼마까지 쌀 수 있는 거예요? 3000. 3000 제곱미터까지 쌀 수 있는 거죠. 이 사람이 현 상태에서 지상으로 증축할 때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 더 올릴 수 있는 걸 찾으래요. 더 올릴 수 있는 거? 원래 얼마 질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연면적을 빼면은 증축 가능 범위가 나오겠네. 얘 연면적 얼마야? 용적률 계산할 때. 용적률 계산할 때 지하는? 지상에 뭐는? 그럼 지하는 얼마야? 1000. 1000이면 얼마까지 증축 가능하네? 2000. 그 탑 5번 이렇게 된 거지. 뭐 물어보는지 알죠? 그러니까 지하층하고 주차장은 용적률 계산할 때 빼니까 현재 얘는 용적률 계산 연면적이 1000밖에 안 져놨어요. 근데 최대 3000 질 수 있다며요. 그럼 얼마까지가 최대 증축 가능한 거냐? 2000까지 가능하다 이 뜻이. 15회 때 기출문제 변형한 거예요. 13번 가자. 이거 우리 그동안 연습 많이 했던 거. 혹시 주미 60, 쌍공 150, 녹이 100. 이게 뭐야? 그러면 이제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야? 대지 분할 제한 면적이죠. 건축법에서 건물이 있으면 이거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다. 근데 건축물이 없어요. 그럼 건축법 규정을 못해. 그럼 이건 건축하고 물건 쌓고 토라고 해서 무슨 행위? 개발행위. 개발행위 할 때 이거 미만으로 할 때 토지 분할 허가받는 거죠. 근데 여기 무슨 법이야? 그러니까 있는 경우죠. 그럼 이거 미만으로 분할 못하죠. 근데 주거지역 60인데 조례 보면은 80으로 돼 있는 데가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기준 면적에서 이상해서 조례가 정하는 거야. 저보다 더 낮게 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60 이상이니까 뭐 80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경기도 김포시는 80이야. 여기는 80 미만으로 분할할 수가 없는데 조례를 시험에 못 내니까 그 기준으로 여기 있어. 대지 분할 제한 기준인데 작은 것에서 큰 순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주상녹 찾으라는 얘기잖아. 주상녹 있어. 4번이네. 주거 얼마? 60, 상공 150, 녹 200. 작은 거에서 높은 거잖아. 그러니까 답이 4번이지. 얘네 기출문제고. 근데 이거를 못하게 했더니 이 도로가 4m거든요. 얘가 지금 현재 10m 정도 접해 있어. 10m야. 근데 얘가 분할을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분할할 때 이렇게 분할해 가지고 대지 분할 면적이 안 걸려도 요게 만약에 1m만 접하면 이 땅은 쓸모가 없어. 그래서 대지하고 도로가 접하는 길이가 최소 몇 미터는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2m 미만 되게 분할하는 걸 할 수가 없다. 이거 분할했더니 대지 조경 면적을 초과해 버려요. 공개공지 초과돼. 용적률 초과돼. 그러면 안 되잖아. 그 분할도 할 수 없죠. 그래서 틀린 거 찾으래.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할 때 대지 분할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지를 분할하는 바람에 얘가 없어지면서 건폐율이 초과돼 버릴 수 있죠. 그럼
건폐율이 법정 기준 초과돼 버리는 분할은 할 수가 없다.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게 몇 미터 미달되게 2미터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2미터 미달되게 하면 안 되죠. 4미터가 아니라. 그럼 다 틀렸네. 대지 분할하는 바람에 얘가 분할하고 나니까 공지가 너무 없어진 거야. 공지 법정 기준 미달되게 하는 거 안 된다. 분할했더니 용적률 초과해 버렸다. 이것도 안 된다. 그리고 용도지역별 아까 주미 60 상공 150 녹 그거 정한 기준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근데 요 2번 틀렸네. 접하는 건 무조건 2m 이상 접해야 되기 때문에 2m 미만 되게 안 된다. 됐고 15번 층수 관련된 거 보자. 층수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거. 자, 부분에 따라 층수 달리하면 아까 뭐 한 층? 많은 층을 층수로 한다. 맞죠? 승강기탑 옥상에 있는 투영 면적 합계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뭐라고 돼 있네? 이하면 높이 층수 안 넣는데 초과되면 포함해야죠. 그러면 층수에 산입한다. 근데 2번의 경우에 전용 면적 85 이하짜리 공동택이잖아요. 그럼 기준을 뭘로 하죠? 6분의 1로 한다. 지하층도 층수에 산입합니까? 산입하지 않는다. 단 연면적 산정할 때는 연면적은 다 둬야 되잖아. 그때는 산입한다. 반대로 써놨네. 층의 구분 불명하면 몇 메다? 4m마다 하나 축으로 본다. 답은 4번. 됐고 16번. 16번은 문제가 이게 애매해요. 개정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건 풀지 마시고 버려버리세요. X 해버리세요. 요거 17번이 감정평가사 문제인데 요거를 우리 시험에서 베꼈어요. 감정사 문제를 베낀 건데 옥상 바닥까지 높이가 40m 여기까지 옥상 바닥이에요. 40m고 승강기탑의 높이가 현재 얘가 15m 세대별 전원 면적이 100제곱미터인 건물이 있다. 건축 면적이 현재 여기 1000제곱미터죠. 이 수평 투영 면적 합계 얘는 얼마야? 120이야. 그럼 이 건물 높이 얼마야?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얘가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냐 초과냐만 따지면 되죠. 그럼 8분의 1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건축 면적에다 8분의 1을 곱하면 되겠네. 그럼 8, 1은 8, 8이 16, 8, 5, 40, 125죠. 125죠. 그럼 8분의 1보다 이하예요? 초과야? 8분의 1 이하. 8분의 1보다 이하잖아. 125 이하잖아요. 그러면 몇 미터까지는 높이 안 넣어요? 12m까지는 안 넣으면 3m 넣어야겠네? 그러면 3m 넣으면 43m니까 2번이 답인 거지.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계산 문제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풀면 되고 18번. 얘는 두 가지를 같이 물어봤는데 우리 기출문제였는데 내가 이거 왜 꼭 풀어야 되냐고 생각하냐면 지문으로 만들어낼 거 그림으로 다 만들어냈어요. 이거 보자마자 그림 그려야 되거든. 지하가 2계층이고 지상은 층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바닥 면적은 1600인데 바닥 면적 300 부분은 높이가 12m 하나는 16m. 그럼 건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300 여기 300 총 600이죠. 여기가 16m고 여기가 12m라는 얘기잖아. 지하는 몇 층까지 있대? 2계층까지. 그 얘기야. 이때 건축법상의 층수 몇 층이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일단 층수에 산정할 때 지하는 산입하지 않는다. 층이 구분이 모르겠다. 그럼 몇 메다마다? 4m. 그럼 얘 몇 메다예요? 12m면 4, 3. 이게 3층인 거죠. 4, 4, 16. 4층이죠. 층이 다르면은 많은 층이 층수예요? 적은 층이에요? 가중평균이에요? 많은 층. 많은 층 이거잖아. 그래서 답 3번 4층이지. 4층 건물이잖아. 이걸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되면 하지 마. 그러니까 그림 딱 그려놓고 여기 뭘 원하는 층수 물어봤으니까 구분이 안 되면 4m 1층이니까 3층 4층인데 층이 여러 개일 때 많은 층이 층수니까 4층인갑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답이 밑에 해설에 제가 그림 그려놨어요. 답이 3번이고 마지막에 19번. 자, 요 19번은 그 높이 제한도 물어봤고 여러 가지 다 물어봤거든요. 혹시 우리나라 높이 제한 그러면 최고 높이 지정이 있고 최고 높이 1조 높이 제한이 있거든요. 일단 최고 높이라는 건 허가권자가 여기 가로구역을 단위로 해서 여기 가로구역은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최고 높이가 야 60m 넘으면 안 돼. 여기는 70m 넘으면 안 돼. 이렇게 정해놨어요. 네, 건물의 용도가 뭐냐에 따라 높이를 따로 정할 수는 있어. 이걸 최고 높이 지정 공고라고 그래요. 근데 최고 높이가 없으면 어떡할 건데 할 때 옛날에 사선 제한이 있었거든요. 도로 사선 제한이 폐지됐어요. 2015년 5월 8일 어버이날.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건축 규제 합리화 방안이라고 해서 삭제시켜 버렸거든요. 그래서 도로 사선은 없어졌고, 그래서 현재 최고 높이 지정 공고 하나 있고, 그다음에 1조 높이 제한이 하나 더 있는데 1조 높이 제한은 우리 주상공록 중에 햇빛 받아야 되는 데가 어디죠? 주거 지역은 전, 일, 준. 어디는 햇빛 안 받아도 되는데 준주거는 상업 기능 있잖아. 그래서 전용 주거, 일반 주거의 모든 건물은 북쪽 방에서 뒤로 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땅, 모든 땅, 전용 주거, 일반 주거 모든 건물은 북쪽 방향에서 몇 미터 뛰랬지? 1.5 뛰어서 10m까지 가다가 10m를 넘을 때부터 높이 절반 뛰랬잖아요. 그래서 뒤로 훅 밀렸잖아. 그거 1조 높이 제한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건축물 중에서 햇빛을 받아야 되는 주택, 단독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은 층수가 낮기 때문에 1조 제한이 큰 의미가 없어. 무슨 주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이 문제가 돼요. 그럼 이 공동주택 두 동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햇빛을 받는데 지장이 없는데 이게 붙어버리면 누군가가 못 받잖아. 그래서 동간거리 제한해요. 근데 이 동이 붙어 있어야만 되는 땅은 규제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상업지역 중에 무슨 상업? 중심상업. 그다음에 무슨 상업? 일반 상업. 얘네들은 빼고 앞으로 공동주택이 들어가는 모든 땅은 무조건 다 공동주택 1조 제한 받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두 개로 나눠야 돼요. 전용 주거랑 일반 주거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모든 건물, 상가, 학교 다 띄워야 돼요. 그 땅은. 근데 공동주택일 때는 1조 제한을 또 받는데 어느 땅 두 개는 빼고 다 받는다. 중심 상업하고 일반 상업을 제외하고 다 받는다. 근데 이게 높이가 이빨이 뭐야? 2층 이하면서 8m 이하는 이거 1조 제한 안 받는 데잖아. 이빨 들어본 것 같아요? 그 관련된 것까지 해서 다 물어본 건데 옳은 거 찾으래요.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구역에 걸쳤다. 그럼 하나의 땅이 있는데 건물이 방화지구에 걸쳤어요. 원래는 걸치게 되면 각각을 받거든요. 근데 방화지구 같은 경우는 화재가 잘 나는 거잖아. 그럼 이 건축물이 걸친 부분만 내화구조하고 여기는 내화구조 안 하면 불나면 얘 다 타버리잖아. 그럼 얘 건물까지 다 방화지구 규제해야 돼요? 건물하고 땅까지 규제해야 돼? 방화지구야. 건물만 규제 주요구조부 내화구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요게 방화지구하고 그 밖의 지역에 걸치면 그 전부라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힘. 대명사잖아. 주어가 뭐야? S. 하나의 건축물. 주어잖아요. 그 하나의 건물 전부가 뭐 행위장 받아야 돼? 방화지구. 건물 요거 그 건물 전부에 대해서 방화지구 안의 건물의 규정을 적용한다. 맞죠? 단 경계를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이 된 거야. 그럼 바깥의 부분은 그러하지. 그래서 방화지구에 속한 부분하고 밖의 부분이 방화벽으로 구획이 돼 있으면 그 바깥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맞네. 맞으면 찾는 거. 그럼 이제 틀린 거 찾는 거거든요. 이번에 시장이 아까 최고 높이 지정할 때 여기는 60m인데 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 50m 할 수 있댔죠. 시장은 건물의 용도 형태에 관계없이 동일한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 적용한다.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한다. 동일하게 적용한다가 아니에요. 달리 정하는 거야. 3번. 아까 최고 높이가 지정이 안 되면 무슨 제한이 있었죠? 없애버렸댔잖아. 사선 제한이 있었는데 없애버렸잖아요. 근데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아니한 가로 구역의 경우 각 부분의 높이는 전면도로 반대쪽 경계선의 수평을 2배 넘을 수 없다가 옛날에 있었어. 근데 이게 뭐 된 거예요? 폐지된 거예요. 폐지된 거지. 3번. 아까 3층 이하면서 12m 이하면 높이 제한 적용 안 한댔어요? 이빨이 뭐야? 2층 이하면서 8m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는 1조 확보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렇고 정북 방향에 아까 정북 방향에서 뒤로 뛰라고 한 거는 해가 남쪽에 있어서 북쪽에 있어서 여기가 북이고 여기 남이잖아요. 해가 어느 쪽에 기울어 있어요? 남으로 기울어 있으니까 내가 뒤로 간 거 아니야. 근데 북쪽 방향에 공원이 있대. 햇빛 받아지 안 받아도 되잖아. 그럼 정남으로 뛰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북 방향에 도로같이 건축이 금지된 공지 접하면
그 대지는 높이를 정북 방향으로부터 뛰는 게 아니라 정남 방향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어. 그래서 답은 1번만 맞고 다 틀린 거예요. 이게 전체적인 건 다 물어본 건데 이따가 높이 제한 또 할 거거든요. 또 할 건데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하시면 돼. 우리나라는 높이 제한이 두 개가 있다. 가로 구역을 단위로 무슨 높이? 최고 높이. 건물의 용도에 따라 달리 정할 수도 있다. 특광시 조례로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말고 1조 제한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전용 주거, 일반 주거의 무슨 건물? 모든 건물. 정북 방향에서 몇 미터 인접대지에서 몇 미터 뛰어요? 1.5 뛰어서 10m까지 가죠. 10m를 넘는 순간부터 높이의 절반. 그럼 내가 물어볼게. 높이가 6m짜리야. 6m짜리면 몇 미터 뛰어야 돼요? 응? 1.5m 뛰어야죠. 8m면 1.5, 10m면 1.5, 20m면 10m 뛰어야지. 정신 못 차리는데? 예. 높이가 이게 6m면 아까 10m 이하는 1.5m 뛰라며. 6m도 1.5, 8m도 1.5, 10m도 1.5잖아. 20m면 10m 확 뛴다고. 어느 방향에서? 정북 방향. 근데 정북 방향에 공원이나 광장 같이 건축 금지됐대요. 근데 얘 뛸 필요 없죠. 그럼 정남에서 뛸 수도 있다 이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개별 규정이고 요거는 좀 잘 나오는 공개공지 좀 잘 나와요. 잠깐 쉬었다가 5장 들어갈게요. 잠깐만 쉬겠습니다.